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어떻게 피소 사실을 알게 됐을지를 둘러싼 정보 유출 의혹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전 시장은 여성단체와 여당 국회의원을 통해서 자신과 관련한 미투 사건이 불거질 거란 소식을 들었고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 것까지는 몰랐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박 전 시장 측이 미투가 제기될 거란 사실을 전해드린 경위를 검찰이 자세하게 설명했다고요? 네, 한번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변호하던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7월 7일 오후 2시 반쯤 A 여성단체 대표에게 연락합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미투 사건이 있는데 여성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여성단체 대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사건에 공동 대응했던 B 여성단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이야기했고 이 이야기가 B 여성단체의 또 다른 공동대표에게 전달됐습니다. 공동대표는 다음 날 친분이 있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에게 해당 내용을 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2분 만에 남 의원은 한때 본인의 보좌관으로 일했었던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박원순 시장에 대한 불미스러운 얘기가 돈다며 어떻게 된 일인지 묻습니다.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임순영 특보는 B 여성단체의 공동대표에게 전화했는데요. 여기서 여성단체가 김재련 변호사와 접촉한다는 얘기를 듣고 관련 내용을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네, 경위를 상세하게 정리를 해주었는데요. 관련 소식을 들은 박 전 시장의 반응과 행보도 조금 더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실종되기 전날 오후 3시쯤 이 사실을 임 특보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해당 내용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임 특보가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얘기가 도는데 아는 것 있냐? 피해자와 연락한 사실이 있냐는 취지로 묻자 박 전 시장은 그런 것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11시쯤 박 전 시장은 임 특보와 기획비서관을 공간으로 불러 미투 관련 사실을 일부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데요.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받은 게 있는데 문제 삼으면 문제될 소지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박 전 시장은 다음 날 실종된 바로 그날이죠. 오전 9시 10분쯤 비서실장을 만나 피해자가 여성단체와 뭘 하려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고발과 언론 폭로를 예상하면서 내용이 공개되면 시장직을 내려놓고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독대를 마치고 40분 만에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공간을 빠져나왔고 임 특보에게 아무래도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라는 텔레그램을 남겼습니다.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전화해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라고 말한 뒤 오후 3시 반쯤엔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습니다. 박 전 시장은 결국 이날 자정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박 전 시장은 고소장 접수 사실은 몰랐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고소 이후에도 박 전 시장 측이 실제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걸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순영 특보도 고소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시점은 지난 7월 8일 오후 4시 반쯤입니다. 임순영 특보가 최초로 내용을 알게 됐을 때는 고소장 접수 전인 8일 오전 10시 반쯤이었습니다. 임 특보에게 관련 내용을 들은 박 시장은 고소장 접수 다음 날인 7월 9일에도 비서실장에게 고발할 게 예상된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박 전 시장 측이 피소됐다는 사실을 몰랐던 만큼 고소장을 받은 경찰을 비롯한 청와대에서 해당 내용이 유출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 청와대 관계자들이 피소 사실을 밖으로 전했다는 증거 역시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시장 측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내용을 들었을 가능성 역시 적다고 판단했는데요. 검찰은 여성단체와 국회의원을 거쳐 이야기가 전달된 것을 확인했지만 개인적 관계로 들은 내용인 만큼 남인순 의원과 임순영 특보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성명문을 냈다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바로 어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 성명문을 발표했는데요. 한 여성단체를 통해 내용이 유출됐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자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본인들이 전달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는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이라는 289개 단체가 모인 연대체인데요. 지금 함께 활동하는 단체들은 피해자의 고소 등 내용에 대해 외부에 발설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앞서 말한 비단체 대표가 남인순 의원에게 피해자가 지원을 요청했다는 얘기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A단체를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단체는 A단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소명과
관련자 징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사망을 둘러싼 수사 일단락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도 그제 5달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성추행 의혹 피의자인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우선 처리됐습니다.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 역시 증거 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리됐습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2차례 기각하면서 사실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한 속 시원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직권조사에 나섰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와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시작한 인권위 직권조사단은 피해자와 관계인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완료하고 최근까지 보고서를 작성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는 면밀한 심의를 거친 뒤 내년 1월쯤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